한남동 관저 안에 사우나와 드레스룸도 새롭게 증축이 됐는데 이 문제도 어제 운영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거를 왜 못 밝힙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사우나와 관저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자, 의원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네, 전성규 위원님. 네. 천하람 원내대표가 완전히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을 직격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공사 계약을 보통 기초광역의회에서도 도나 시에게 계약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묻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졌다를 알려주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못 알려주는 것이 단순히 보안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불순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놀랐습니다. 불순 세력이요. 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말씀하셨고 또 방금 또 불순 세력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대통령실 안에 있는 이사들께서 어떤 대화를 하는 평소 어떤 대화를 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그 대통령실에서 안 보이는 거대한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섀도우 복싱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적법하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김윤영 성취인 의원께 차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을 국회에 밝혀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이 국가 아니고 보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거 청와대 근무 시절에 이런 일이 겪었었는데요. 그 청와대 내부는 나무 한 그루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사진을 찍어서 그게 외부에 나가게 되면 자표가 된다는 거죠. 예.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그런 사소한 자표 하나가 사진 하나가 자표가 돼서 드론 공격이라든지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불순 세력 얘기하셨는데 저는 불순 세력보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국가 안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고 싶은 저 시설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 다음 대통령이 쓰실 시설이고 예.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청와대 건물이 D등급이었습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이면 2등급 바로 위인데 2등급이면 즉각 사용 중지고 D등급이면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열악한 시설이지만 국민의 눈치라든지 또 당연히 정부 야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어지고 나서 보수나 개보수가 되게 힘들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성취인 의원님요? 짧게만 알겠습니다. 네. 바로 죄송합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사진에 보였듯이 이미 위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보안과 별도라고 생각하고 예. 또 다음 대통령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네. 지금 계속 청와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은 예. 다만 다시 그 용산이 지금 뭐 천공 개입설도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다음 대통령이 거기를 쓸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엽 의원님도 조국 혁신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면 용산 한남동 관저를 안 쓸 생각이세요? 예, 안 쓸 생각입니다. 저희는 세종시로 가서 예. 온전한 행정수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 갑자기 이제 대선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취인 의원님.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시겠죠. 밝혀야죠. 만약에 국가 안보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드레스룸과 사우나의 뭐 증축과 위치가 국가 안보와 뭐 연결이 있다고 주장을 끝까지 하신다면 그러면은 방식을 달리하면 되죠. 뭐 예. 정보위라든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들은 사실 정보위에 여야 의원들이 한정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지적하고 그 안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위나 이런 데를 통하면서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순 세력에게 이 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운영을 뭐 긴축 재정하자라고 하면서 나라 국가는 비고 있고 세수는 펑크나고 있고 펑펑 계속해서 펑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저도 아까 전에 뭐 드레스룸이나 뭐 사우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렇게 국가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소식이 알려졌다? 국민들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면서 왜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사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은 것이지 뭐 불순 세력에게 저는 그게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김보엽 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네. 네. 아니,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네. 예, 갑자기 물으셔서. 대변인 자격에서 네. 말씀하신 걸로. 결국은 청와대를 나와서 한남동 관저와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원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소통이 잘 되느냐? 그리고 오히려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소통은 지금 네.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소통 그동안 안 했었죠.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국정브리핑도 내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도 안 한다 비판 받고 나서 겨우 하는 것 같고요. 경호와 보안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나왔을까? 근데 이해도 갑니다. 이쪽 분들은 휴대폰도 원격 조정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아까 그 비서실장님도 초라하다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관저. 예. 외교부 장관이 쓰는 관저는 외교 사절들이 와서 만찬하고 파티하고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의 수준이 국격의 수준입니다. 그곳을 초라하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평소에 얼만큼 화려하게 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아요.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덧붙여서 제2부속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인 특별감찰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뭐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어찌 됐든 뭐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뭐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뭐 가까이 뭐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그 배우자가 쓰는 뭐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게 있고 한데 용산은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뭐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뭐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은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뭐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무슨 혼자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뭐 혼자 무슨 뭐 쇼핑하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 이미 1부속실을 사고 있어요. 예, 배우자 팀. 그러니까 2부속실은 그냥 직제만 하나를 생산하는 거지 지금 방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인원을 혹시 늘린다 그러면은 대중이 조소할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람들 공무원 만드냐고. 이준석 의원은 영부인 관리가 아니라 감찰,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관리는 일정 관리하고 비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 감찰하고 감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부속실은 그런 역할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해야죠. 이준석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야당 출신 인사들 아니면 적어도 야당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주부터 정상외교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 앞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여간의 잠행 끝에 공개 행보가 재개된 것임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제자리 상태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다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흘렀으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건 윤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잠행을 하신 거고 이게 추가적인 설명들은 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이 결정하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